저희 7명은 이재명 정부에서 일체의 임명직을 맡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의 측근 정치인들이 모여 이런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동안 7인회란 이름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던 측근 그룹인데요. 왜 이런 선언까지 하게 됐는지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장 맡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합니다. 김병욱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욱입니다. 네, 의원님도 오늘 기자회견장에 함께 하셨던데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재명 후보 경선 시부터 네. 3명, 4명이 모이기 시작한 게 2020년 말로 기억하는데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줄곧 모이면서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재명을 돕는 것이지 예. 우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다. 네. 서로가 확인하는 과정을 많이 거쳤고요. 처음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특히 우리 좌장 격인 우리 정성우 선배님도 네. 항상 먼저 그 말씀을 꺼내시고 네. 나라 잘 되는 게 우리가 잘 되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았다. 네.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네. 정말로 좋은 나라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을 저희끼리 꾸준히 해왔어요. 네. 해오다가 네. 언제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네. 정치 철학보다는 무조건 보자 이런 심리나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론요? 예, 네. 있죠. 그럼 네. 왜 국민들이 무조건 바꾸고 보자라고 생각을 할까라고 네. 우리가 봤을 때 예. 그래도 우리 정부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네. 인사로부터 비롯된 잘못된 정책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따끔하게 한번 혼을 내려고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예. 그러면 우리가 선거라는 게 사실은 저희를 뽑아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 거지만 네.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또 반성도 하고 네. 앞으로는 더 좋은 정치를 펼치겠다고 국민들에게 다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읽어야 된다. 그리고 예. 이 마음은 우리가 경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마음과 같은 거다.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저희 측근 7인의 이런 용어에 동의는 하지 않지만 네. 언론에서 만든 용어이지만 설령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네. 이재명 정부도 우리 지금 민주당 정부처럼 네. 똑같은 인사와 네. 그들만의 논리를 갖고 정책을 펴지 않을까라는 네. 우려를 국민들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럼 우리가 그게 아니다라는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네. 이재명 정부의 그림을 제대로 좀 보여주자.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런 입장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후보 개개인의 능력이나 정책 등을 안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정권 교체론에 너무 많이 이제 그 관심을 기울이시니까 네. 그 실체가 현 문재인 정부의 공정하지 못한 인사, 측근 인사 때문이다라고 판단하시고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다라고 보여주셔야만 그러한 정권 교체론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보셨다는 말씀이죠? 네, 모든 유권자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재명 추세가? 후보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마음의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과거에는 저희를 지지했다 손 치더라도 지난 5년간의 여러 인사라든지 정책을 보면서 실망을 많이 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부동산 정책만 하더라도 사실 청와대 부동산 담당하던 수석과 정책이 과거 참여정부 때 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무장관도 그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으면서도 경질 요구를 당해서도 세게 못했고 또 우리도 서로 진영 논리에 갇혀서 저희들도 온정주의로 간 게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사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고 또 공정하고 정말 능력과 실력 위주로 짜느냐. 그리고 그 속에서 좋은 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일단 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가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정책 수석이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부동산 담당 수석에 대한 인사 문제가 있었다. 장관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관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뭐 부동산 관련 장관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오랜 기간 재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하. 저희가 경제부총리 말씀이신 거죠? 국토부 장관이죠. 아, 국토부 장관요. 예.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인사를 네. 능력 위주로 그리고 네. 또 국민들이 평가하는 점수 그대로 네. 인사에 반영돼야 되는데 네. 과거 저희가 그런 면에서는 보훈 인사, 뭐 네. 진영 인사 또는 회전문 인사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이재명 정부는 다시는 그런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되고 네. 정말 국민의 민생을 드높일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이 있는 네. 실력이 있는 사람이 정부에 들어가서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는 예.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런 것을 이재명 후보 측에서 선언을 해야 되고 네. 그나마 우리가 그래서 가깝다고 평가를 하니 네. 우리들이 먼저 이런 입장을 밝히고 솔선수범함으로 해서 네. 이재명 정부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좀 더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네.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네. 이것이 우리 정치가 비판받고 있는 예. 인사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돌파구와 그 문을 열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더 네, 나아가서는 정치 혁신에도 네.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뭐 들어보니까 상당히 고뇌에 찬 그런 그 오랜 기간에 걸친 고심의 흔적이 보이고요. 공정성에 대한 약속이라는 진정성에 무기를 많이 실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들으시다가 일부 청취자께서는요. 1212번님 같은 분은 그러면 7명은 소위 말하는 이핵관인가요? 그래서 7인회를 인정하고 이분들이 정말 이핵관 등의 핵심이냐 이런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예.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쭉 해오면서 예. 그 어느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 노력을 했고 본인 스스로 학습을 해왔고 네. 본인 스스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많은 좋은 정책을 발굴해낸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서 특정 인사에 의존한다거나 네. 특정 인사의 정책을 무조건 믿고 만든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들도 다 아실 텐데요. 네. 수많은 의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예. 그동안에 교류했던 지식인들 네. 그리고 종교인들 사회 지도자층들하고 1대1로 이 소통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한 그 소통 능력을 가졌는데요. 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건데 예. 우리 이재명 후보에 있어서의 이해가는 전혀 그는 말이 안 되는 용어고요. 네. 다만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7인의 얘기를 하니까 네. 그거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용어를 쓴 것이지 네. 전혀 이해가하고는 거리가 먼 용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7분의 그러한 그 임명직 맞지 않겠다라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혁신은 아마도 뭐 586 용태론 아니냐. 당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종민 의원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고요. 김종민 의원이 신호탄을 쏘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나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정치는 책임지는 거거든요. 예. 네, 정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게 책임 정치의 요체인데요. 네. 과연 우리가 왜 이렇게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네. 정말 지탄과 네. 원망의 대상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우리 민주당의 과거에 주류라고 얘기하는 네. 주된 의사결정을 내린 분들이 소위 586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선거를 맞이해서 네. 국민들의 따끔한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런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보여지지 않았던 거죠. 네. 대통령은 이제 5년 단임제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께서도 인사 문제, 예.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지난 총선에 180석을 얻고 네네. 더 나은 정책과 더 국민 속으로 다가서야 되는데 네. 지금 결과를 보면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네.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2030들에게는 예. 희망보다는 절망을 또 가져다 준 것도 일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류인 586 용태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뭐 용태라는 표현을 쓰기 책임을 져야 된다. 어찌됐든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것이고 책임을 져야 한다. 알겠습니다. 책임을 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만이 네. 우리가 더 나은
정치를 설계할 수 있다. 그런 네.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대선과 예. 함께 재보궐선거 치러지지 않습니까? 예. 당원 당규를 고치긴 하셨지만 그 무공천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종로에 후보를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민주당? 저는 개인적으로 단호하게 저희가 후보를 안 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난 저희가 내지 않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지난 저희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때 물론 이 당원 단계에 어긋난 공천 때문에 진 건 아니겠지만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죠. 네. 그중 한 요인이 이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요번에도 저희가 규책 사유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네. 좀 답답하고, 예. 그다음에 또 정당이라는 존재의 목적이 예. 권력을 획득해서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원칙으로 가는 것이 네.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우리 민주당의 선택이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종로에 후보를 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우세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도부와 뭐 갈등 없습니까? 아마 이제 오늘 저희가 또 입장을 밝혔고요. 예. 아마 오늘 저녁 내일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아마 3, 3호 얘기를 많이 나눌 거라 생각합니다. 예. 임명직 안 받겠다 문제, 네. 종로 공천 문제. 예.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우리 의원들끼리 논의하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네. 저는 결론이 잘 나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